안녕하세요. 서민 입장에서 재테크 이야기하는 서민테크입니다. 저는 미국 주식 7억, 한국 주식 2천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작년 세배 레버리지 FNG로 돈 벌었던 것에 대한 양도세를 이번에 드디어 다 갚았습니다. 양도세 1억 2천만 원을 두 번에 나누어 내서 이번에 6천만 원을 마지막으로 내었습니다. 벌었던 돈 중 양도세 낼 돈을 그냥 가지고만 있었다면 이렇게 양도세 내기 위해 현금 마련을 열심히 하지 않았을 텐데 양도세 낼 돈을 배당받기 위해 XPLR에 투자해버려서 XPLR의 배당 중지와 주가 하락으로 인해 자금 상황이 조금 꼬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이드 종목으로 투자했던 속수를 매도한 금액과 전세 자금 올려받은 거로 잘 모아서 이번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물론 이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적당한 현금 6천만 원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를 잘 모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목표 매도가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 관리가 중요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변동성에 흔들려서 패닉셀, 패닉 바잉을 하는 이유는 내 심리가 현재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삶이 안정하잖아요? 그럼 그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우직하게 자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주가랑 코인 모두 약간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일본 금리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유동성이 떨어져서 하락한다고 사람들이나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외부 요인에 대한 악재는 들을 필요도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투자하고 있는 핵심 자산 솔로엣지를 투자한 이유는 기업의 산업과 경쟁력이 좋아서 투자한 것이지 외부 요인 때문에 투자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외부 환경이 어떻든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실적이 중요한 것이지 겨우 유동성 따위가 기업의 가치를 내리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던 저는 저만의 관점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악재에 대해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솔라엣지는 오히려 지금 조정당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제가 눈여겨보았던 시나리오랑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앞으로 예상이 더 맞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솔라엣지를 투자하면서 주가가 최저점이었던 시기 2024년과 예전 2016년의 기교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둘 다 11월에 10달러로 최저점을 찍었고 그 이후 신기하게도 같은 기간 동안 40달러로 11월까지 상승해줬습니다.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는 속도가 예전과 비슷하기 때문에 주가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비슷하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솔라엣지가 역사적으로도 40달러를 찍고 2월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신기하게도 현재 45달러까지 찍고 조정을 받고 있어서 내년 2월 실적 시즌까지는 횡보를 하다가 급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솔라엣지 주가가 많이 하락했어도 2월까지 편안하게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 어머님 투자하고 계시는 세배레버리 속스는 조금 다릅니다. 역사적으로 50달러 근처에서 조정을 받아 30달러에서 다시 상승하게 되면 빠른 기간 안에 70달러까지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예전과 같이 지금도 30달러까지 조정받고 다시 급격하게 상승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역사적으로 주가는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역사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미래를 예측하여 투자를 하면 나만의 주가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버티고 장기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수를 먼저 전고점을 올라가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나서 중소형주 솔라엣지가 그 뒤를 따라 상승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때까지 기다리려고 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닌 나만의 생각으로 미래를 그려보고 그 방향이 어느 정도 맞는지 확인해보면 자신의 생각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래야 남들이 말하는 악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며 우직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도 역사적 차트를 나스닥과 비교를 해보면 앞으로 어떨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나스닥과 비슷하게 움직여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위에는 비트코인, 아래는 나스닥 차트인데요. 나스닥이 상승할 때 비트코인은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코인은 주가와 다르게 기업의 가치나 실적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심리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그냥 많이 올랐으면 하락하는 것이고 유동성이 풀려도 주식에 먼저 돈이 들어가고 남은 돈이 코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버들이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이유가 유동성이 적어져서라고 하는데 저는 하락 요인을 외부 요인 핑계를 대는 것이 웃깁니다.
왜냐하면 상승할 때는 디지털금, 블록체인 기술 같은 가치를 드높여서 말을 하지만 하락할 때는 외부 요인이 이런 가치를 어떻게 훼손시키느냐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외부 환경만을 끌어들여 말하는 게 앞뒤가 다르니까 말이죠. 유동성이 적어지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업 투자에 돈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에 영향이 갈 수가 있어서 하락 요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비트코인은 디지털금, 블록체인 기술이 가치인데 그게 유동성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치와 연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금과 같이 안전자산이라면 위험할 때 자산이 상승해야 되는데 위험 신호가 오면 가장 먼저 빠지는 게 코인이라 애초부터 논리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코인은 무슨 가치가 있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서 상승했을 때는 쳐다보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나마 많이 하락하여 사람들이 코인 망했다고 쳐다보지 않을 때 가격적이라도 싼 매력이 있으면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코인에 투자한다면 비트코인에는 투자를 안 하고 도지코인 같은 알트 대장주를 투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예전과 같이 크지 않아서 큰 수익률을 기대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하락의 끝은 예전 변동성 차트와 비교하면 안 되고 코인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을 유심히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도지코인을 90원대에 투자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도지코인이 100원 초반 정도로 하락하면 코인의 비싼 가격은 거의 빠졌다고 봅니다. 물론 그때부터 하락 조정이 시작이라고 봐야 하겠지만 제가 만약 코인을 투자한다면 그렇게 기준을 세우고 100원대 초반부터 분할 매수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생각을 여러분께 공유해 보았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데이터 기반 자기만의 생각으로 스토리를 짜셔서 투자의 기준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